중국이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견한 초대형 금광 두 곳이 전 세계 금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숨에 총 2,000톤 규모의 금 매장지가 확인된 것은 글로벌 공급 구조 자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라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훈난성 왕구 지역에서 매장량 1,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 광산을 두고 중국 금 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초거대 광산이라고 평가하며 시추한 암석 대부분에서 육안으로 금이 확인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원 30억 달러, 한화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곳은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입니다.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잠재 매장량은 최대 1,500톤으로 왕구 금광보다 더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금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회수율이 90%에 달해 상업적 채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회수율 90%는 채굴 산업에서 사실상 최상위 수준이며 이는 실제 생산량이 매우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표면의 금 농도가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초집중 금광이 연속적으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향후 글로벌 금 공급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전 세계 금 매장량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두 금광은 국제 금 시장뿐 아니라 지질학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중국의 발견은 단순한 금광 개발 뉴스가 아니라 공급축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중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중국 훈난성에서 발견된 왕구 금광은 추정 매장량만 1,000톤을 훌쩍 넘는 초대형 규모로 평가됩니다. 국제 금시장에서 통상 3, 5톤만 확보해도 상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1,000톤은 단순한 대규모를 넘어 전략적 자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이언스 솔라는 이 금광의 잠재 가치를 약 8분미 30억 달러, 한화로 1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향후 17-2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화통신은 시추 과정에서 채취된 암석 대부분에서 육안 확인이 가능한 금 입자가 나왔다고 강조하며 채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광산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금광을 국가 전략 광물 자원지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될 경우 연간 생산량은 수십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의 금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제 금 공급망에도 중장기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은 중국 국무원이 직접 발표할 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프로젝트로 평가되며 잠재 매장량은 최대 1,500톤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초대형으로 평가받는 훈난성 왕구 금광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중국 내 금광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금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무려 9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금광 개발에서 회수율 90%는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이는 동일한 매장량이라도 실제 생산량이 매우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채의 연장성이 뛰어나 상업적 채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추정 생산량만으로도 중국의 연간 금 생산량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 잠재력은 향후 중국이 글로벌 금 공급 축의 한 축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제 금 시장의 구조적 변동을 촉발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금 생산국 1, 2위를 꾸준히 다투는 국가지만
이번 두 금광의 발견으로 잠재 매장량이 최소 2,000톤 이상 추가된다는 점은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국제 금 공급 구조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현재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약 5만 8천 톤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 중 중국 내 매장량이 한 번에 수천 톤 늘어난다는 의미는 글로벌 금 자원의 지역적 편중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신규 금광 발굴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탐사 및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급 측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 가격의 변동에서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금 유통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금 매장량 증가는 단순히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금 패권 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금광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금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실제 시장 영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훈난성 왕구 금광과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이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탐사 정밀화, 인프라 구축, 환경 영향 평가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 증가까지는 수년의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자체보다는 중국이 막대한 지하금 자원을 확보했다는 심리적 전략적 신호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미 금값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 분산과 외환 보유 다변화를 이유로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가격 흐름은 여전히 지정학 감악 통화, 정책 투자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실물 공급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국 내 비축을 우선시하거나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경우 오히려 가격 변동성과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금광 발견은 단순한 채굴 확대를 넘어 금 수급의 양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금 생산국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실물 금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수년간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대표적인 중앙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2,000톤에 달하는 잠재 매장량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향후 금 시장에서 단순한 광물 수출국이 아니라 채굴 비축 소비를 동시에 조절하는 구조적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금광 신규 발굴 속도가 둔화되고 기존 광산의 채굴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에서 대형 금광을 연달아 확보했다는 점은 향후 금값 조정 국면에서도 중국의 정책 수급 전략이 가격 바닥과 변동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맥 발견은 당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금 패권 가능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이벤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중국의 초대형 금맥 발견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금 투자 전략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 변수입니다. 우선 기회 요인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가치 희석 우려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규 대형 금광 발굴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000톤 이상 잠재 매장량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금값이 과열되었을 때 일정 부분 공급 완충 역할을 하며 극단적인 버블과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생산을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자국 내 비축과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공급 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금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과 맞물릴 경우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생각보다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는 중국의 금 생산량과 중앙은행의 금 매입, 매도, 동향을 중장기 체크 포인트로 두고 무리한 단기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중심의 중장기 포지셔닝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훈난성 왕구 금광과 랴오닝성 다둥어, 금광에서 확인된 최대 2,000톤 규모의 금 매장량은 단순한 호재 악재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단위로 금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이벤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 채굴 생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값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리는 재료라기보다는 중국이 금 공급과 비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잠재력 과시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 금을 어떤 속도로 생산해 시장에 내놓을지 혹은 자국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비축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금 생산 수출 관련 정책 발표와 실제 연간 생산량 추이. 둘째,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보유 데이터 변화. 셋째, 달러 강세 약세와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원화 기준 금 가격의 중장기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 금맥 뉴스는 금값 폭락 공포로 볼 게 아니라 금의 전략 자산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한국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계획적인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